뭐 여기에 추가로 자산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라고 보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금이나 은,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투자 옵션으로 보시는 거는 좋은데, 기본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지 않은 거는 이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은 그 자체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버틸 수 있는 뭐 마인드나 이런 게 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면 쉽게 접근하시는 건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 말씀드린 부동산이나 주식 쪽에서 우량자산 쪽으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신다라고 하면 10년, 20년 안에는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최근에 뭐 긱 이코노미라든가 아니면 산업이나 기술적인 사회적인 변화에 있어서 보게 되면 자산 양극화뿐만이 아니라 소득 양극화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실물 물가 지수를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디플레이션에 가깝죠. 그렇게 물가가 오르고 있는 추세는 아니긴 하지만 향후에 생필품이나 이런 쪽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직장보다는 어떻게 보면 일용직이나 단기 알바나 이런 식의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구조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입이 없게 되고, 그런데 물가는 올라가게 되고, 전세도 제가 월세로 많이 바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되면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빈층은 더욱더 빈층으로 떨어지게 되고, 부층은 자산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굴리면서 안정된 직장에서 나오는 캐시플로우 아니면 사업에서 나오는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더 많은 실물 자산을 가지고 더 부의 계열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소득 양극화도 엄청나게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게 실질적으로 영국이나 이런 데선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올바른 실물 자산에, 좋은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해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금융자산들이 이 세계의 주인공이라고 했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실물자산이 이 세계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자산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의 흐름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분상제나 똘똘한 한 채 이후에 어떻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영상에서처럼 지금 뭐 그렇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죠. 전세가가 상승을 하면서 매매가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효과가 당분간은 있을 거고,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실질적으로 발효가 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양극화가 일어날 겁니다. 분양권이 전매가 막히게 되면서 하나 있는 청약의 권리를 조금 더 좋은 곳에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좋지 않은 입지에 있는 뭐 아파트나 이런 거에 대한 분양은 사람들이 기피하게 되고, 오히려 1급지나 이런 데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몰리게 되는 분양 시장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원동력이 되지는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규제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고요. 다만 외부 변수들, 외부 경제 위기 변수들, 코로나가 지속이 돼서 전체적인 세계 수요나 소비가 감소를 한다든가 이런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외생 변수에 의해서 위기가 올 가능성이 더 크고요. 이게 실제로 2008년 위기가 터졌을 때도 그 전에 2006년, 5년에도 여러 가지 규제가 나왔을 때 약간 수그러들더니 다시 반등을 했다가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패턴이 저는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올해 하반기 11월에 트럼프 재선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를 시킬 거고, 내년 초 정도부터는 뭔가 신호가 나오거나 올해 말 정도부터는 좀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은 보면은 제가 예전에 워렌 버핏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좀 농장처럼 보이는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물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면서 실물자산의 새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만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린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성장주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고, 그런 주식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성장주들이 시장 지배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 아마존과 같은 경우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요. 다만 너무 허황되거나 아니면 시장 지배력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너무 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는 그런 성장주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리고 주식은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우량주나 성장주 중에 시장 지배력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의 주식들 이런 거가 좀 단기적으로 조정을 한두 번씩 받을 때 약간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건 어느 정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대비로 주식은 하반 경직성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위기가 오게 되면은 엄청나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제가 말씀드린 올해 말이나 뭐 내년 초나 어느 정도 위기의 징후가 보이게 되면은 금리를 올리게 되는 시점이 되게 되면은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대비로 주식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부동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어떤 그럼 산업군이나 이런 섹터에 집중을 하는 게 좋겠냐라고 좀 물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미국이랑 소련이랑 냉전의 시대가 있었죠. 실제로 전쟁을 하지는 않지만 군사력을 키우면서도 뭐 과학이나 기술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경쟁을 많이 했었습니다. 누가 먼저 달에 가냐, 누가 우주선을 먼저 쏘아 올리냐, 이런 식의 경쟁을 많이 하면서 실제로 관련된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었고 관련된 주식들이 엄청 올랐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이 그런 형국을 만들어내 가고 있는 중인 거죠. 미국이 기술력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절대로 뒤지지가 않기 때문에 궁극적인 승자는 미국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이러한 대치 상태가 지속된다라고 보면 그런 두 국가들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들,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섹터들을 보시고 그쪽으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적어도 실패하지 않는 투자는 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이 미국 대비로 약해 보이지만 실제로 뭐 14억이 넘는 인구의 군사력이나 기술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쫓아와 있는 상황인 거죠. 내부적으로 내수 소비 시장도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미국에 그래서 유일하게 대적할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한 거고요. 그런 중국이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산업군들이 있습니다. 중국 제조 2025라고 보면 이제 2025년까지 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중요 부품이나 자재 이런 거를 국산화를 시키겠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 하겠다라는 겁니다. 5G 같은 것만 보더라도 화웨이가 굉장히 기술력으로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이거를 굉장히 견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섹터들이 뭐 차세대 정보기술, 아니면 로봇, 인공지능, 우주항공, 해양공학, 고속철도, 신에너지 차량, 전기차 같은 거죠. 친환경 전력, 농업기기, 신소재, 바이오 이런 식으로 뭐 10대 과제를 두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에 미국이 절대로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부분들, 그거가 겹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으로는 투자를 계속해 놓으시는 거는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하면은 미국 쪽보다는 중국 쪽에서 터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중국 기업보다는 미국국 기업에 투자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뭐 어떤 지역의 어떤 부동산, 그리고 어떤 기업에 대해서 뭐가 좋다라고 추천드리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안 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우량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좋은 투자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아마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의 미래 사회를 바꿀 만한 기업이라고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죠. 그러면서 아마존 같은 기업은 주식을 사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뭐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뭐 전체적인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같은 기업들은 제가 뭐 이런 기업들이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소개는 시켜드려도 뭐 추천이나 이런 걸 드리는 거는 제 역할은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추천도 해주고 있으시니까, 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키우는 게 중요하고, 제 영상들에서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가실 수 있는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역량을 키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와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 좀 중점을 두고 제 영상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테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lright, alright, alright. Okay, okay.